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 땅이 지금 아주 조용히, 아주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바뀌었습니다. 일본 구라마산 깊은 산속 83년을 그곳에서 살아온 수도자 타나카 쇼헤이 40년 침묵을 깨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2040년 압록강 너머 잃어버린 땅이 돌아오고 스시마 섬엔 새로운 깃발이 펼쳐집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는 1995년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2020년 팬데믹까지 예견한 사람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2040년 한반도 지도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경계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휴전선 사라졌습니다. 압록강 너머 옛 고구려 땅 그곳에서 우리말이 들립니다. 연해주 항구에 한글 간판이 보입니다. 스시마 섬 학교에서 아이들이 우리 노래를 부릅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타나카 쇼헤이가 본 2040년의 모습입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1942년 오사카에서 태어나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30살 되던 해의 겨울,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교토 북쪽 구라마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3년 전 일입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수행이었습니다. 한겨울 새벽 3시 얼음장 같은 폭포 아래 서서 명상합니다. 하루 한 끼 산나물과 물만 먹습니다. 깊은 산속을 며칠씩 걸으며 기도합니다. 이것을 일본에서는 슈겐도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고행을 할까요? 그는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 6가지 감각이 있다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이 6감각이 세상의 먼지로 뒤덮여 있어서 진실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극한의 추위, 극한의 배고픔, 극한의 고독, 이 모든 것이 감각을 씻어내는 물입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마음의 눈으로 비로소 시간의 흐름이 보인다고 합니다. 20살 겨울, 그는 40일 동안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고 수행했습니다. 37일째 되던 날 밤, 그의 몸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느리게 뛰었습니다. 숨이 거의 멎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대한 맥박, 하늘과 땅 사이를 흐르는 보이지 않는 강물. 그것이 바로 세상의 기운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미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순간 흐르는 기운 속에 이미 씨앗으로 심어져 있다고.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열매 맺듯 지금 쌓이는 업보가 앞으로 올 모습을 만든다고. 그날 이후 그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5년 1월 17일 새벽 한신 대지진, 2011년 3월 11일 오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2020년 봄 전 세계를 멈춘 전염병, 모두 그가 미리 본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본 가장 큰 변화, 그것이 바로 2026년부터 시작될 한반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2026년일까요? 그 해에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100년입니다. 정확히 100년 주기가 끝나는 해입니다. 타나카 노승은 말합니다. 2026년은 1926년부터 쌓여온 업보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시점이라고. 10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반도는 식민 지배 아래 신음했습니다. 일본은 팽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뿌려진 씨앗들이 이제 열매를 맺을 시간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집니다. 좋은 빚도 나쁜 빚도.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이 특별한 이유는 시간의 주기만이 아닙니다. 그가 명상 중에 본 에너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동쪽 일본 땅 위로 검은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회색빛 연기가 하늘을 덮습니다. 무겁고 탁한 기운입니다. 반대로 한반도 쪽에서는 빛이 솟아오릅니다. 밝고 따뜻한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두 기운이 만나는 지점, 바로 그곳에서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검은 안개는 무엇인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오래된 야망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70년 넘게 봉인되어 있던 욕망이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전후 일본은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칼을 들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다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과거를 모릅니다. 나이 든 세대는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봉인이 약해지면 안에 갇혀있던 것이 새어나옵니다. 타나카 노승이 본 검은 안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세기 동안 억눌렀던 제국의 그림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 한반도의 빛은 무엇일까요? 고통 속에서 피어난 힘입니다. 짓밟혔지만 굴하지 않은 영혼의 빛입니다. 70년 넘게 갈라져 있던 땅, 전쟁의 상처, 가난과 배고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일어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에너지가 이제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가 밝으면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립니다. 100년의 낡은 시대가 닫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빛과 어둠이 충돌하고 그 충돌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납니다. 준비하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타나카 노승의 경고입니다. 2026년이 열리면 제일 먼저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타나카 노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창고 문이 열립니다. 안에서 누군가 녹슨 칼을 꺼내 닫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일본이 70년 넘게 닫아두었던 무기고를 다시 엽니다. 평화헌법으로 묶어두었던 군사력을 풀어놓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다른 이유를 댈 겁니다. 지역 불안정이라든지 방어 필요성이라든지. 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칼을 다시 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녹이 세운 칼도 갈면 다시 날카로워집니다. 문제는 그 칼을 왜 가는가입니다. 2028년에서 2030년 사이 타나카 노승이 본 장면이 있습니다. 큰 배 두 척이 바다 위에서 서로를 향해 다가갑니다. 한 척은 동쪽에서 한 척은 서쪽에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충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대포가 발사되지 않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속을 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보글보글 끓어오릅니다. 바닷물이 들끓습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만큼 뜨겁습니다. 그의 설명입니다. 미래의 싸움은 총이나 폭탄이 아닙니다. 돈과 기술과 자존심의 싸움입니다. 경제 제재가 오갑니다. 기술 수출이 막힙니다. 역사 문제가 다시 불거집니다. 바다 경계선에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평화로워 보입니다. 아무도 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수면 아래는 지옥입니다. 기업들이 무너집니다.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평화롭게 지내면 안 되나요? 왜 꼭 싸워야 하나요? 타나카 노승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세기 전 일본이 한반도에 한 일. 그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보상은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이자가 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빚은 커집니다. 이제 그 빚을 청산할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에게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피해자인 한국이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걸까요? 쇠는 불에 달궈져야 강해집니다. 칼은 망치로 두들겨져야 날카로워집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 속에는 약점도 있습니다. 내부 분열, 지역 갈등, 세대 차이. 아직 하나로 단단하게 뭉쳐지지 못했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될 긴장은 한국을 시험합니다. 외부의 압박이 내부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사소한 다툼을 잊고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 불을 견뎌낸 쇠만이 명검이 됩니다. 2030년이 지나면 한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더 강하고 더 단단하고 더 하나 된 나라로. 그런데 남쪽이 단단해지는 동안 북쪽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타나카 노승은 말합니다. 얼음 밑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은 곧 폭발할 겁니다. 북쪽에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물이 깨끗할까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북쪽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타나카 노승이 본 북쪽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 녹을 거라고, 아니면 밖에서 망치로 깨면 부서질 거라고. 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그 얼음은 밖에서 녹지 않습니다. 안에서 터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얼음 한가운데를 보세요. 그곳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계속 타오릅니다. 배고픔의 불, 분노의 불, 절망의 불, 이 불이 점점 커집니다. 얼음이 안에서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폭발합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혁명도 아닙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체제가 스스로 붕괴합니다. 위에서 통제하려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70년 넘게 억눌렀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시스템이 멈춥니다. 국경이 열립니다. 2030년대 초반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게 좋아질까요? 남과 북이 만나 손잡고 새로운 시작을 할까요? 타나카 노승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고통입니다. 그가 본 장면이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돈이 흐릅니다. 기술이 흐릅니다.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모두 좋은 뜻을 가지고 갑니다. 북쪽을 도우려고 함께 살려고. 그런데 그 맑은 물이 북쪽 땅에 닿는 순간 색이 변합니다. 탁해집니다. 진흙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북쪽 땅은 70년 동안 병들어 있었습니다.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교육은 왜곡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조차 다릅니다. 같은 말을 써도 뜻이 다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았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선의로 갑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북쪽 사람들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가 못난 것처럼 여기는 거야. 돈을 쏟아붓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남쪽 사람들의 세금입니다. 1년, 2년, 3년.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좋아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남쪽에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언제까지 퍼줘야 하나? 우리도 힘들어. 우리 문제도 많아. 북쪽에서도 불만이 나옵니다. 이게 뭐야? 이것밖에 안 돼? 우리를 차별하는 거 아냐? 타나카 노승은 말합니다. 이 시기가 5년에서 10년 지속될 거라고.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누군가 묻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오래된 상처에서 고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고름을 빼내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아픕니다. 상처를 덮고 있던 딱지를 뜯어내야 하니까요. 피가 다시 납니다. 아프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흐린 물은 고름입니다. 70년 동안 쌓였던 독소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프지만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참으세요. 견디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타나카 노승의 당부입니다. 이 흐린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때 비로소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자라납니다. 2030년대 후반 혼란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적응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자랍니다. 분단을 모르는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남과 북의 구분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때 한반도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더 이상 작은 반도가 아닙니다. 거대한 용이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용이 날아오를 하늘은 지금 우리가 아는 하늘보다 훨씬 넓습니다. 압록강 너머, 바다 건너, 상상하지 못한 곳까지 2040년대가 밝아옵니다. 흐렸던 물이 가라앉았습니다. 상처에서 고름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통일된 한반도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입니다. 타나카 노승이 이때 본 장면을 들려줍니다. 작은 그릇에 큰 용이 갇혀 있습니다. 용이 자랐습니다. 너무 커졌습니다. 그릇이 비좁습니다. 용이 몸을 움직이자 그릇이 깨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통일 한국은 더 이상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인구가 늘었습니다. 경제가 커졌습니다.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문화가 넘쳐 흐릅니다. 이 모든 에너지가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확장은 과거와 다릅니다. 칼이 아닙니다. 총이 아닙니다. 타나카 노승은 강조합니다. 2040년대 한국의 확장은 전쟁이 아니라고. 군대가 국경을 넘지 않는다고. 대신 두 가지가 국경을 넘습니다. 철과 물입니다. 철은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기술입니다. 공장입니다. 도로입니다. 철도입니다. 한국의 자본이 국경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투자합니다. 건설합니다. 일자리를 만듭니다. 물은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문화입니다. 언어입니다. 음악입니다. 드라마입니다. 한국의 삶의 방식이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철과 물이 함께 흐르면 국경이 의미를 잃습니다. 지도에는 선이 그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하나입니다. 첫 번째 물결 북쪽 간도로 향합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 옛 고구려 땅. 2040년대 중국은 내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변방 지역은 더욱 방치됩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웁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곳 사람들이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한국어를 배웁니다. 10년이 지나면 지도상으로는 중국 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경제권이 됩니다. 두 번째 물결, 동쪽 연해주로 흐릅니다. 러시아 극동에 얼어붙은 항구들, 한국의 물류 기술이 이곳을 깨웁니다. 항구가 개발되고 철도가 연결됩니다.
유럽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100년 전 강제 이주당한 한인 동포들의 후손이 다시 목소리를 냅니다. 조상의 언어를 되찾고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세 번째 물결, 남쪽 바다 건너 섬으로 향합니다. 스시마섬,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이 작은 섬은 2040년대 일본의 쇠퇴와 함께 버려집니다. 인구가 급감하고 경제가 무너집니다. 섬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대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생존의 길을 찾거나 그들이 바다 건너를 봅니다. 번영하는 한국이 보입니다. 손을 내밉니다. 한국의 자본이 응답합니다. 관광이 개발되고 투자가 들어옵니다. 한국어 간판이 늘어나고 한국 경제에 의존하게 됩니다. 지도는 그대로지만 실질적 주인이 바뀝니다. 타나카 노승은 말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확장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총을 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강합니다. 힘으로 빼앗은 땅은 언젠가 되찾아갑니다. 하지만 필요로 해서 온 땅은 영원합니다. 2040년대 후반 지도를 다시 펼쳐봅니다. 국경선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영향력의 지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힘이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용이 날아올랐습니다.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미래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타나카 노승의 마지막 가르침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나카 노승이 본 미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될 거대한 변화, 2030년대의 혼란, 그리고 2040년대의 위대한 확장.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나카 노승은 83년을 살면서 수많은 변화를 봤습니다. 지진, 전쟁, 전염병, 그 모든 것을 겪으며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파도와 싸우지 마세요. 바다에 파도가 칩니다. 거대한 파도입니다. 당신은 그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으로 막으려 하면 부서집니다. 파도는 당신보다 강합니다. 도망가려 하면 삼켜집니다. 파도는 당신보다 빠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파도 위에 뜨는 겁니다. 파도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2026년부터 2040년까지 한반도에는 거대한 파도가 칩니다. 정치적 파도, 경제적 파도, 사회적 파도 모두가 흔들릴 겁니다. 혼란스러울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싸우지 말고 함께 흐르세요. 하지만 물에 뜨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무거우면 가라앉습니다. 가벼워야 뜹니다. 덕을 쌓으세요. 타나카 노승이 말하는 덕은 착한 일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까요? 욕심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남보다 앞서려는 마음. 이것이 무거운 돌입니다. 이 돌을 매달고 있으면 파도가 칠 때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미움입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은 마음, 저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마음. 이것도 무거운 쇠사슬입니다. 이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욕심과 미움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뜹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타나카 노승은 세 가지 길을 알려줍니다. 첫째, 만족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잠잘 곳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워집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부러움이 욕심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조금씩 나아가세요. 둘째, 반성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신을 봅니다. 남 탓하기 전에 내 탓을 합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정부만 욕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일본을 미워하기 전에 우리 안의 문제를 보세요. 북한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하세요.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키면 새 손가락은 나를 가리킵니다. 항상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셋째, 나눔입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켜면 주위가 밝아집니다. 내 앞만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도 밝아집니다. 가진 것을 나누세요. 돈이 많으면 돈을 나누세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나누세요.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나누세요. 미소가 있으면 미소를 나누세요. 나눔은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받는 겁니다. 빛을 나누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타나카 노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15년이 시험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시험받을 겁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더 욕심내다가 무너질 겁니다. 미움 많은 사람은 미움에 갇혀 고통받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빛을 지킨 사람은 다릅니다. 파도 위를 걸을 겁니다. 혼란 속에서도 평화로울 겁니다. 그리고 2040년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그 빛이 더 크게 빛날 겁니다. 한국의 황금 시대를 볼 사람은 지금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립니다. 2026년 2월 1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까? 욕심과 미움을 내려놓았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예언을 듣고 무엇을 느꼈는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함께 이야기 나눕시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적 각성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나카 노승의 말을 전합니다. 빛을 지키세요.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작은 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그 빛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밝은 빛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